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원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인데요. 네. 이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SK텔레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소개가 필요한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선통신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제 탈통신을 추구할 정도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oT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좀 런칭을 하면서 이제 탈통신 회사로 나아가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 기업 중 복지, 연봉이 최고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최고죠. 예. 네, 지원 학생도 굉장히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죠.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SK그룹의 경우에는 그 스펙 파괴 채용 오디션을 좀 진행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네. 어떤 거예요? 예, 지금 열린 채용을 지향하면서 올 상반기에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 바이킹 챌린저 전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정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났는데요. 일단은 자기소개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 PPT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보내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말 그대로 면접관님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이제 PPT를 띄워놓고 이제 PT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바이킹 면접을 또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학생의 경우 채용 오디션에 참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 거예요? 오디션이라고 하면 보통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오디션 같은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어떤 오디션이요? 가수?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 진짜요? 네,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아, 오디션도 보고 이게 정말이에요? 슈퍼스타 K 이런 거 막 나왔어요? 아니, 슈퍼스타 K1도 지원을 해봤었고 오. 이제 지한 씨도 지원했잖아요. 저는 4랑 5. 네. 네, 그때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저만의 장점이라서 이 부분을 그렇죠. 어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 지원 학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네, 감사합니다. 떨어진 사람인데 더 잘 살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뭔가 이전과는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인재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SK텔레콤 인재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일단 SK그룹과 SK텔레콤의 인재상이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인사 담당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재상에 끼워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은 오히려 인재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IoT 개발직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 그 신사업이기 때문에 좀 뭔가 창의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협력과 관련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테니스, 노래입니다. 전공은 전자공학이고요. 학점이 3.7점, 2017년 8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을 가지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30점, 대내외 활동은 창업동아리 1년 2개월, 그리고 산학협력 가족회사 학생 연구원 6개월,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카페벤은 1년 3개월, 버거킹 10개월, 그리고 WECS 2년 연구개발직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이 대내 활동이 지원 직무와 그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창업 동아리 활동이 2년이나 되고요. 그 산학협력 그 연구원 활동을 한 것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저는 경력 중에는 연구개발 분야 인턴 경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2년을 한 걸로 나와요. 이런 경력이 좀 어떤 인상을 줄까요? 일단 인턴을 2년을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직원이잖아요. 표현을 일단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2년 연속 한 게 아니라 방학 때마다 뭐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게 바리스타 경력도 1년 이상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이 지원 학생이 이제 그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서 이제 특별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같은 공대생의 입장으로서 보면 학점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고 어학 성적도 조금 준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상 경력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아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특정 부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 물론 대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잘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창업 동아리 1년 2개월, 그다음 뭐 연구개발 인턴도 2년을 하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IoT와 관련된 좀 관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WEC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만약에 뒤에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네. 이 부분을 갖고 좀 판단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참 문항도 많고 요구하는 글자 수도 참 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부 항목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인데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네. 작은 1번으로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각 50자 이내. 그리고 두 번째 가로 2번. 위에 작성한 2가지 경험 중 1개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요거가 이제 그 일종의 그 혁신의 경험을 좀 묻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너무 크게 점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떤 크게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고쳤더니 너무 좋아졌다. 말도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떠한 것을 좀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이런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우선 2가지 경험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HF, 무선통신 불확실하면 실패, 확실하면 무조건 성공. 두 번째로 SMTP, 프로토콜 설계, 서버 의존성을 탈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 공대생들의 그 기술적 용어라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인지 잘 판단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원 학생 공대생이니까 좀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나요? 새로운가요? 이게 같은 공대생이긴 한데 네. 좀 저랑 다른 분야라서 그래요? 네, 확신이 잘 서지는 않는데 이게 다만 2개 다 기술적인 분야들이라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조금 면접관들이 좀 더 압박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2가지 경험을 먼저 요약해서 쓰라고 했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인상적으로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네. 일단 통일성이 조금 맞지 않는 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적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개선했다라는 부분을 좀 요약을 좀 했는데 2번과 같이 작성을 1번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어떤 경험을 갖고 기재할지는 이제 뒷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용 프로젝트 상으로 봤을 때는 소재로는 분명히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VHF, 무선통신 불확실하면 실패, 확실하면 무조건 성공. SMTP 프로토콜 설계, 서버 의존성을 탈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성이 점차 높아지는 정세와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저희 팀은 선박의 위에서 대기하다가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침몰을 알리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을 졸업작품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용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것에서 필요 장비의 금전적인 문제와 지원하는 장비의 부재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회로를 검색하여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검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문제 해결에서 쉬운 방법보다 직접 주파수와 증폭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과 작업이 추가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지만 더욱 검증이 확실한 방법을 팀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를 직접 만든 뒤 증폭기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 방식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확실한 검증이 가능할 거라며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무선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 156.525MHz를 가진 구형파를 드론의 프로세서와 데이터 통신을 할라즈 베리 파이보드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회로 설계 수업에서 설계를 했던 아날로그 증폭기 회로에서 고주파 전용 트랜지스터를 탑재해서 증폭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거리만큼 데이터를 도달시키지 못했지만 약 1km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은 완성했고 따로 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는 저의 아이디어는 비록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지만 통신 모듈을 직접 만든 경험의 계기가 되었고 확실한 검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팀 프로젝트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이제 더 힘들고 복잡하지만 좀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질문이 의도하는 바와 좀 잘 맞는 답변인지 아닌 건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대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 가이드대로만 따라하면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쪽으로 안 새고 요구하는 바를 적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방법은 검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의 요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전 이 내용이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라는 게 만약 이 지원자가 시도했던 방법이 정말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면 좀 말 그대로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 그대로 1km까지밖에 보낼 수 없었지만 말 그대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개선의 그런 니즈를 잘 담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문장은 공대생들의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두서없이 쭉 나열하면서 문장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은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성이 점차 높아지는 정세와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저희 팀은 선박의 위에서 대기하다가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침몰을 알리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을 졸업작품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졸업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유가 먼저 나오고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두서없이 늘어놓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품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밝히고 뒤에 이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드론을 졸업작품의 주제로 선정해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이 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제와 이유는 문장을 나눠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한 문장 더 살펴볼까요? 금전적인 문제와 지원하는 장비의 부재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어색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같은 조사가 연이어 쓰이는 것입니다.
장비의 부재의 난관. 소리내서 읽어보면 참 어색하죠? 금전적인 문제와 지원하는 장비의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은 조사 하나 바꾸는 것, 순서 하나 바꾸고 끊어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읽고 평가하는 글, 주변인들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IoT 사업 분야에 있어서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관련 경험 또는 역량 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예. 네, 이 IoT가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라서 이 대학생의 관심도 큰 편인데요. 네. 주인공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 네. 2번, 개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소제목만으로는 그 실제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네. 소제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처럼 좀 보이거든요. 네. 네.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라고 하면 사실 경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개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아마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성한 것 같아요. 아하. 어떤 천자라는 글자 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조하겠다라는 측면은 높게 설만하고요. 각각의 내용이 부합된 소제목인지를 이 뒷부분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소제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 IoT 산업을 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연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와 펌웨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 송수시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IoT 산업에서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안드로이드를 전공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학습함으로써 프로세서의 입출력에 따른 송수신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고 다른 프로세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학습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IoT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저만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IoT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고 많은 한계를 극복하며 쌓아온 역량으로 SK텔레콤에 적합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게 IoT 관련 학습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지원 학생은 좀 어떤 느낌 받았나요? 네, 소제목에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소제목과 비슷하게 다양한 역량들을 여기에 나타낸 것 같고 본인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실전으로 쌓은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내용은 학습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소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지거든요. 그래서 실전으로서는 역량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라고 소제목을 바꾸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학습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공계 학생들은 내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원자가 학습을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아니면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다 적진 않고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지원자의 실력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까지 보면 이제 주인공의 의도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는데 나머지 부분 이제 볼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저는 WECS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대표적인 업무 내용은 1인 가구를 겨냥한 무인 택배 보관함 시스템의 상태 확인 및 회원 가입, 서버로부터 제시된 비밀번호를 통해 등록된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의 보안성을 갖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업무를 수행하며 전압 센서와 압력 센서 외에 레귤레이터 회로를 직접 설계한 경험이 있고 택배 보관함 시스템의 불안정한 내부 전압, 전류에 대한 고장 진단을 수행하여 오류를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oT가 세계적으로 핵심 산업이 되면서 빠르게 IoT를 겨냥하여 학습하고 개발해왔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협업 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업무적 인터페이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관련 업무 경험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소재라고 보여져요. 네. 역시나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고장 진단을 하고 오류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네. 개선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말 그대로 뒷부분에는 말 그대로 이게 IoT가 세계적인 산업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도 본인이 좀 더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4개의 항목 중에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썼나요? 네, 처음 살펴본 항목인데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멘토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 첫 번째를 보면 SK Values인 이노베이션을 강조. 네. 두 번째로는 SK가 강조하는 창의성과 관련한 행동을 했던 경험. 세 번째는 정량, 정성적 지표 통한 성과. 네. 네 번째가 깨달은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런 코멘트를 녹이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이게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였었는데 네. 멘토님이 그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오.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걸 보고 어허. 정말 제가 지금까지 쓴 자소서 중에 제일 오랜 기간이 걸린 자소서가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이 열심히 썼네요. 기대가 그러면. 되네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썼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 4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처방약 오용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번, 현대자동차,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며 홍보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 포지를 시각장애인 분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해보며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대개 직접 약을 만져보며 개수를 통해 혹은 약사님의 설명만을 듣고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처방약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울 1팀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자판 이용, 플라스틱통 이용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제 약사님들을 찾아가며 피드백을 거친 결과 똑딱이를 이용한 3개의 주머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직접 서울 맹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을 만나 실용성과 참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의 창의 미션이라는 부분에서 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생각을 나누고 내 방식만이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것 또한 더 좋은 방향성과 창의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 봉사단 활동 경험을 작성을 했는데요. 멘토님 소재부터 전반적인 내용까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소재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 가능한 경험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상황에 이미 직면한 상황이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선의 당위성 자체가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창의성 관련된 경험으로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소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기존의 방법들 이외에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뭐 똑딱이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했는데 근데 정말로 궁금한 게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막 박수 치셨나요? 혹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요. 예. 그냥 다양한 솔직히 반복들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대학생이고 그리고 학과도 솔직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방법이 창의성의 경험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창의성이다라고 본인이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합시다 해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아 이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뭔가 보태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해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점프가 크게 가기보다도 단계적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취준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궁금증을 지원 학생이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취준생들이 서류 전형에 이어서 이제 면접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주인공도 비슷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의 궁금증은 면접 준비를 하면 할수록 태도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 면접을 좀 부드럽게 하는 비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공대생일수록 좀 딱딱하죠. 경직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대생이거든요. 그 분위기가 어떨지는 사실은 뭐 상상이 가죠. 근데 딱딱하다라는 게 꼭 단점은 아니라는 게 왜 그러냐면 면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진행하기보다도 좀 딱딱하더라도 좀 진솔하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긴장을 하게 되면 그 감점을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긴장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만약에 경직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좀 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환경에 많이 처하면서 본인이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면접용 단어들을 네. 큰 소리로 내면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오늘 순서 마치면서 혹시 꼭 한마디 좀 전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SK텔레콤 말 그대로 넘사벽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요. 네. 정말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인턴에서 전환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인턴까지 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다가 큰 상처를 받고 저한테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있고 너무 힘들겠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턴에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 과정에서 인턴 전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 IoT 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